안녕하십니까. 원래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영웅이 누구냐? 지금 난세거든요. 엄청난 난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을 때려잡는 구국의 영웅들이 누가 있느냐?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수많은 분들이 노는데 그 중에 누가 과연 이게 진짜 영웅으로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각 단체를 대표해서 제가 4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4분을. 먼저 이제 세이브 코리아 지금 엄청난 전국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한길 강사, 일본어로 전한길 강사 한번 꼽아봤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 손현보 목사님들, 그 다음에 그라운드 C라든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를 대표해서 전한길 강사가 거의 180억 이상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번에게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만약 인명을 꼭 막아야 되겠다. 단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식을. 저는 이제 단식을 좀 말리고 있습니다. 왜? 아직 수요일 날 강의도 있고 단식하다가 강의하고 또 단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르죠. 진짜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모르죠. 제가 말리도 이게 단식 들어갈지 단식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다거든요. 진짜 이게 위험합니다. 단식이라는 게요. 이재명처럼 하면 이게 그건 단식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위장 단식. 내가 단식한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이게 밤에 국회 안에 들어가서 뭘 문지, 김현지 보좌관이 뭘 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박수영 의원, 그 다음에 이 단식은 진짜 단식이거든요. 벌써 하루 보면 알잖아요. 박수영 의원. 근데 그 옆에서 전한길 강사가 계속 단식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저는 말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노사모서부터 중도로 넘어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엄청난 개인적인 피해, 희생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던져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재 가장 고생하는, 희생하는 구국의 영웅, 일단 한 분은 전한길 강사, 누구도 꼽을 겁니다. 꼽을 거예요. 제가 한번 사적인 친구를 떠나서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많은 분위기를 바꿔나간 사실이잖아요. 청년청이나 중도청이나 언론도 많이 홍보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꼽고 싶은 게 저는 단체별로 보면 이제 황교안 대표를 꼽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는 따로 또 이제 부방대라고요. 부정선거 감시하는 이 단체를 이끌고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크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직접 합류해서 부정선거 재판할 때 변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부지법, 진짜 안타깝습니다. 서부지법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 청년들이 정말 억울하게 다 구금돼서 그것도 피해자라는 서부지법 재판을 받고 있어요. 석방해야 됩니다. 법원은 잘못이 없냐 말이에요. 법원은 청년들이 우발적으로 들어간 걸 다 구속,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은 잘못이 없냐고요. 특히 송규호 젊은 시각, 아버님이 날마다 피 끓는 글을 올리는 걸 저 빠짐없이 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송규호 젊은 시각 하고 있잖아요. 빨리 석방해야 되는데 거기에 변호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 부방대가요. 문영배를 척결해라. 문영배 사퇴해라. 이걸 문영배 집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립니다. 왜 좌파 단체들이 고발하냐고. 문영배 네가 하려면 네가 해. 네 거 살아 안 살아. 네가 해라고 네가. 왜
좌파단체들이 고발하느냐고. 그걸 부방대 우리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100만 명이 서명을 받았어요. 황교안 대표가. 저는 황교안 대표도 잘 알고 연수원 때 교수였으니까 그 이외에도 잘 압니다. 제가 방송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도 잘 압니다. 두 분이 원래는 앙숙이었어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검사 징계를 했습니다. 그때. 왜 국정원 대권할 때 대권은 국정원법 위반이지 그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런데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해가지고 그때 갈등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도 갈등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소한 갈등을 접고 이제는 이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이래가지고요. 손을 잡고 지금 이제 그 오죽하면 변호인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100만인 윤 대통령 석방하라 서명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영배 척결 그 다음에 그 서부지법 변호까지요.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이 황교안 총리입니다.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이분도 저는 지금 큰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아쉽긴 하죠. 지도부. 국민의힘도 아쉽긴 하죠. 지도부가. 권영세 위원장, 권순도면 지도부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한 40명 가까이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요. 오늘도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들, 그 다음에 나경원, 윤상현은 법원 앞에서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국민의힘도 당은 문제지만 개별적으로 이게 그 한 분, 대통령을 지키는 한 분을 이게 꼽아보면 누가 뭐래도 윤상현 의원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장 선명하게 투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제일 먼저부터 첩보부터. 따라서 국민의힘 전체는 기회주의 약간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윤상현 의원 개별 의원들의 투쟁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윤상현 의원을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우리 광화문 역시 광화문 아닙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인 거예요. 뭐 누가 뭐니 해도 광화문 하면 이게 누굽니까? 뭐니 해도 이게 정광훈 목사님 아닙니까? 뭐 저는 종교적인 교리나 차이는 모르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아마 한 60, 70%는 기독교인인데 또 아닌 분들도 이게 광화문에 많이 옵니다. 이제는 우리 자유파가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을 장악하고요. 이제 완전히 하나의 정치 문화, 정치 축제 이거로 정착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주도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주도 세력이. 특히 이제 그 세이브 코리아는요. 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더 좀 강하죠. 목사님들.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탄핵 결정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나고요. 아마 이제 그 조기 대선이 만에 하나 되면 그때까지 복귀하면 이제 그때까지 세이브 코리아는 이제 그 한정적으로 활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건 전한길 강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이제 또 종교 원래 영역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광화문은요. 하나의 이제 전통 우리 그 정치 문화 하나의 그 우리 우파의 축제로 계속이 어떤 경우도 될 겁니다. 아마 광화문의 집회는 대통령이 복귀하든 어떻게 되든 언제까지고 아마 집회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아주 필요합니다. 좌파들이 광화문에 쫓겨나니까 어디로 가요? 저 경복궁 앞에 안국역 가는데 한 줌도 안 되잖아요. 제가 민주당 패널들한테 들어보니까 민주당에도 이게 충격이 받아가 자기들끼리는 원인이 뭐냐 막 분석한다고 막 당호야 난리래. 근데요 재밌는 게 원인은 다 알아.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한대. 저는 듣죠. 민주당 패널들이 반 이재명도 많이 있잖아요. 친 이재명도 있고. 근데 원인은 다 알아.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한대. 왜 폭망했는지. 이재명이 알 거야. 왜 폭망했겠어요? 왜 민주당 집회가 폭망했겠냐고. 한마디로
이재명 때문이지. 이재명 당신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으니까 집회 국민이 안 노는 거요. 이걸 이 말을 못 하잖아. 이재명한테는. 다 알아. 지금 여기 민주당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그 다음에 언론도 보면 뭐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라면 이재명에 대한 이게 비호감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논다. 이거는 천하가 다 아는데 그 임금님 이게 벌거벗은 임금이라처럼 이게 말을 못하는 거 임금한데 이재명한테 원인은 다 알지. 원인은 다 알죠. 하여튼 지금 좌파들을 이제 광화문에 얼씬도 못하게 지새끼들이 얼씬도 못하게 광화문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을 장악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 누가 뭐래도 이게 구국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영웅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임의로 이게 꼽은 거지만 우리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의 위기 난시 아닙니까? 이런 난시에 영웅이 납니다. 결국 네 분의 구국의 영웅 먼저 이제 세이브 코리아의 전한길 강사 참 이게 이야기 들으면 눈물 겹습니다. 마음도 아파요. 개인적인 친구를 떠나서 참 혹시 이게 단식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황교안 대표 이미 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입니다.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개별 의원 중에 김민전 의원, 나경원 의원 여러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 참 이게 고생 많이 하죠. 그중에 대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윤상현 의원님 세 번째 꼽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말할 필요 없는 정광훈 목사님 이 네 분이 이 대위기에 빠진 난세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런 데 구국의 영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네 분을 꼽았고요. 제하고 이게 또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꼽은 외에 수많은 정말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에 성조기 모든 걸 들고 나와서 목이 터지라 외치는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구하는 진짜 구국의 영웅이다. 애국자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한 애국자다. 이렇게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대표로 4명을 꼽았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